먼저 시간대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시간대를 이렇게요. 1시 30분 오전이요. 그러면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다시 말해서 한밤중이 됩니다. 자, 한밤중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지금부터 뭐만 바꿀 거냐면 여기 오전 오후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오후로 바꾸면 이건 대낮이 되는 거고, 오전으로 바꾸면 한밤중이 되겠죠. 자, 다시요. 오후로 바꿔놔 보시죠. 오후로 바꾸고 이 바깥쪽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바깥쪽만 보도록 하죠. 바깥쪽만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있습니다. 선라이트는 태양광이죠.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자, 선라이트를 보시면 여기 제일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켜버리면 기존에 있는 이 항목은 무시돼요. 여기가 무시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면 여기 0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90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을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침이라든지 혹은 저녁에는 태양이 위치가 이렇게 지평선 바로 위쪽에, 근데 대낮이면은 이렇게 19시나 혹은, 그러니까 지금 90도죠. 90도나 한 85도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하면 밤중이에요. 밤중. 이렇게요. 완전히 황혼 모습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90도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대낮이 돼버립니다. 태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죠. 자, 45도로 놔볼까요? 이거 한 42도. 그래도 여전히 밝네요. 밝기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태양의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높낮이만 조절해 보세요. 높낮이만.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렌더링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피니티 플랜을 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플랜이에요. 익스텐션의 Vlay에 어디 갔을까요? 오브젝트에 보시면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플랜을 이용해서 원점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피니티 플랜이 깔릴 것이고요. 그 렌더링을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만들어졌네요. 여기 그림자가 이쪽에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게 태양의 방향입니다. 태양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북서쪽에서 태양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그림자가 남동쪽에 이제 만들어지겠죠. 렌더링을 하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렌더링.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방향 또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 시간대, 태양의 시간대하고 얘가 이제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태양의 방향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컬러 앤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텐시티, 이거 이제 끄세요.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끄세요.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러니까 조명의 색상이죠. 굳이 조명의 색상을 안 바꿔도 돼요. 특수 목적을 이용해서 조명의 색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상이 있는 조명을 쓰는 곳이 있죠.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백색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 이건 바꿔야 돼요. 아니요, 안 바꿔요. 인텐시티 멀티플러 안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카메라요. 카메라로 밝기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카메라로 조절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얘까지 조절해버리면 그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뭐냐면 조명의 밝기요. 이 값을 올리면 조명이 밝아져요. 근데 카메라도 조절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안 바꿔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그냥 1로 놓으시면 되고, 이 사이즈 멀티플러만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사이즈 멀티플러는 뭐냐면 그림자의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죠. 제가 새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인피니티 플랜을 깔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자가 여기 있네요. 자, 렌더링. 그림자가 어떤가요? 많이 또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실제로 그림자가 이렇게 사물과 가까운 쪽은 진하고 멀리 있는 쪽은 좀 흐려집니다. 그죠? 사물과 가까이 있는 쪽은 또렷하고 사물과 멀리 있는 쪽은 흐릿해요. 그거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즈 멀티플러 10으로 놔봤습니다. 렌더.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50. 그러면 다시 보시죠. 그럼 많이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태양하고 백열등하고 그 다음에 전구하고 혹은 촛불하고 이럴 때마다 사이즈 멀티플러를 바꿔주면 그림자의 농도가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죠? 실내냐 실외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요, 여기 스카이, 하늘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기본 값은 호세겟 L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리어하고 오버캐스트하고. 뭐뭐뭐뭐 클리어가 두 개가 있고, 뭐뭐뭐뭐 오버캐스트가 하나 있고, 그죠? 클리어는 비 온 뒤에 아주 맑고 깨끗한 하늘을 클리어라고 합니다. 맑은 하늘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그땐 클리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비 오기 직전에 아주 흐릿한 하늘 있잖아요. 그 먹구름 잔뜩 껴가지고 잿빛 하늘을 연출하고자 할 땐 오버캐스트를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호세겟 L을 쓰면 돼요. 그냥 얘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클리어입니다. 아주 맑은 하늘이요. 자, 맑은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렌더. 자, 이렇게 맑은 하늘 보이시나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좀 내리고,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자, 그 다음 오버캐스트. 오버캐스트는 비 오기 직전에 이렇게 흐린 하늘.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호세겟 L을 쓰시면 무난합니다. 호세겟 L도 보시면은 여기 트러비티하고 오존이 있는데 여기 트러비티요. 먼지입니다. 먼지. 황사가 낀 날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렌더. 그럼 황사 낀 거 보이시나요? 먼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맑고
흐린 하늘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알베도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베도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나누는 요 흐릿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알베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알베도가 얘를 지우고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혼합되고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알베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블렌드 앵글이요. 블렌드 혼합되는 각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일자로 딱 떨어집니다. 렌더 일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블렌드 혼합되다 라는 뜻이죠. 즉 하늘하고 바닥하고 혼합되는. 만약에 이 값이 들어가면 여기가 혼합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호리즌 옵셋. 호리즌이라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의 옵셋입니다. 제가 10만큼 움직였습니다. 지금 여기 걸려 있네요. 대략 무릎쯤에 걸려 있는데 렌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위아래 조절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구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때요? 구름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보통은 구름이 군데군데 있어야죠. 네. 자, 체크해보고 렌더. 구름이 쫙 3D 구름이 만들어지네요. 자,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하는 게 있네요. 구름의 농도. 자, 올려볼까요? 구름이 더 많아진 거 보이시죠? 구름의 농도. 그 다음 버라이어티, 다양성. 그럼 더 다양하게 구름의 모양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구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름의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라운드 섀도우, 그러면 구름 때문에 그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다이나믹 클라우드,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거 뭘까요? 렌더링 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건가? 아니네요. 네. 넘어가죠 그럼. 자, 여러분들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보고 덴시티하고 버라이어티 요 두 가지 값만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값을 크게 주기도 하고 작게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을 만들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시간대를 저녁 시간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녁 시간으로요. 한 5시, 6시, 6시 반?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이고, 깜깜하네. 5시 반? 깜깜하네. 자, 근데 그림자를 켜놓고 보니까 깜깜하네. 넷이 태양이 이쪽으로 지네요. 5시. 자, 렌더. 조금 오른쪽에 있네요. 다시 렌더. 자, 여기가 지금 태양이 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양이 지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제가 다시 4시로 바꿔봤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따만한 거 4시 30분으로 바꿔볼까요? 보이시나요? 태양. 스케치업은 이렇게 태양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될 게, 저는 11월 달이죠. 여러분들 11월 달이면 해가 몇 시에 지나요? 보통 한 5시면 해가 떨어지죠. 그죠? 근데 7월이나 6월, 8월로 돼 있으면 언제 해가 떨어지나요? 한 6시 반, 7시가 돼야 해가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시간대를 먼저 맞춰보세요. 달력을 먼저 보시고, 달력을 보고 시간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달력이 7월로 돼 있어요. 그럼 6시 반, 6시. 저처럼 겨울로 돼 있어요. 그럼 4시 반. 그러면 이렇게 태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옵션에 보시면 여기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비저블이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해 버리면 렌더링 했을 때 태양이 감춰집니다. 이렇게 큰 태양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비저블을 눌러 놓으면 태양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그림자를 만들겠느냐 말겠냐. 섀도우, 그림자죠. 그 다음에 이펙트, 디퓨즈, 서피큘라,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디퓨즈가 뭐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퓨즈에 적용하겠느냐, 기본 색상 적용이란 뜻이죠. 그럼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서피큘라가 뭐냐면 사물에 하이라이트 짓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에 빛이 받으면 반사되면서 하이라이트 지죠. 그 하이라이트 효과 넣겠느냐 말겠느냐 그 얘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앰모스피어릭이 안개 효과입니다. 안개예요, 안개. 안개에 빛이 들어가면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라이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번에는 시간대를 아예 밤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아예 이렇게 밤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간대를 밤 시간대로 바꾸시고요. 자, 렉탱글 5000, 8000, 푸시앤풀 3000. 제가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창문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렉탱글 라이트, 일명 플랫 라이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천정에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확대를 하면 여기 흐릿하지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빛이 쏟아지는 방향입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렉탱글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렉탱글 라이트.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밝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10배 해서 300이라고 해봤습니다. 얼마나 밝아질까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렇게 크게 밝아지진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인텐시티 값을 30으로 다시 바꿔놓고 렌더 세팅에 가서 카메라만 바꿔보죠. 카메라에 필름 감도를 400으로만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자, 어떤가요?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거의 비슷하게 밝아지죠? 자, 조리개 값도 제가 열어봤습니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셔터 스피드도 제가 150분의 1초로 느리게 해봤습니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텐시티 값만 가지고 이걸 조절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인텐시티로는 어렵고 뭐로 조절해요? 네, 카메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필름 감도를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적당히 분위기가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안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고, 네,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통 광도, 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루미넌스가 있고 루멘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미넌스 파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루멘이에요. 루미넌스 파워가 루멘이고, 얘는 루미넌스라고 합니다. 루멘과 루미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루미넌스 파워, 즉 루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원의 밝기입니다. 광원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가를 따지는 게 루멘이고, 루미넌스는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가로 세로 1m의 밝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루미넌스라고 하는 건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가로 세로 1m 제곱 면적이죠. 그 면적의 밝기를 따지는 게 루미넌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밝은 걸까요? 루미넌스가 밝은 걸까요? 루멘이 밝은 걸까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루미넌스가 더 밝아요. 루멘이 밝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루멘은 말 그대로 광원만 밝은 겁니다. 막 밝아요. 근데 직진성이 없어요. 광원만 밝고, 그 광원이 쭉 직진해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루멘은 직진성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미넌스는 광원은 그렇게 밝지 않은데 직진성이 좋아서 결론적으로 밝아요.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빔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그 홈시어터가 한동안 꿈이어가지고 그 TV 대신에 빔 프로젝트를 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빔 프로젝터가 되게 굉장히 비싸요. 그죠? 좀 쓸만한 거 하려면 한 180, 200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저렴한 빔 프로젝터가 나왔어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근데 그 정도의 빔 프로젝트를 찾아서 스펙을 보면, 사양을 보면 다 루멘으로 나옵니다. 루멘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한 150만원 혹은 200만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보면 다 루미넌스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 있죠. 저건 루미넌스로 따집니다. 저기서 나오는 빛이 바로 여기 스크린에 얼마나 밝게 비치느냐, 이 스크린에 얼마나 밝게 빛이 도달하느냐, 여기에 빛의 밝기를 따지는 건 루미넌스고, 저기 광원에서 빛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그걸 따지는 건 루멘이에요. 15만원짜리 뭐 20만원짜리 빔 프로젝터 루멘입니다. 광원은 무지하게 밝아요. 근데 스크린이 안 밝아요. 스크린이 안 밝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암막 커튼을 치고 형광등을 꺼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어디서 팔아요? 캠핑장에서 영화 봅니다 그러고 판 거죠. 캠핑장에서 영화 보려면 해 떨어진 뒤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루멘이고, 루미넌스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형광등 다 켜져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밝으니까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루멘입니다. 루멘과 루미넌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루미넌스 보통 한 3000 정도, 1500에서 3000 정도 루미넌스를 쓰게 돼요. 근데 얘도 지금 3000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원래대로 바꿔보죠. 기본값이에요. 카메라가
자, 렌더. 3000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3000 루멘이고 3000 루미넌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밝아지죠. 그죠? 1m 떨어진 곳에 밝기니까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밝은 거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보통 형광등 하나가 1800, 2000 정도의 2000 루미넌스 정도가 돼요. 2000 루미넌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이면 형광등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 4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8000 루미넌스. 그래야 약간 밝은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이거 와트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똑같아요. 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사열 들어보셨나요? 복사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에 열이 따라서 달려오는 거죠.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라디언트 파워라고 하는 건 복사입니다. 복사. 이게 저도 와트라 그래서 전기의 와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복사라고 하더라고요. 복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역시 라디언스가 조금 더 밝겠네요. 복사선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걸 복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언트 파워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라디언트 파워 같은 경우는 100W 전기가 2W에서 3W 정도 방출된답니다. 100W 전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2W 그래 버리면 어둡지만 그래도 빛이 이렇게 나가요. 2W에서 3W 그러면 100W 하나, 지금 보시는 게 100W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10개 정도 들어갈 테니까 한 30개? 조금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요. 이 정도의 밝기? 한 10개 정도 들어간?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쉐입, 형태네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디스크가 있고 렉탱글이 있고. 자, 디스크로 놓게 되면 원반 형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사각형이 원반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엔 사이즈네요. 크기니까 넘어가고 다시 제가 이렇게 렉탱글로 놨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진성이란 뜻이에요. 방향성이란 뜻인데 빛이 그리고 빛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확산도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빛의 확산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다이렉셔널이가 즉 0인 건 뭐냐면 빛이 그냥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그대로 직진합니다. 이렇게요. 직진성으로 이렇게 됩니다. 빛이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빛이 확산되지 않고. 이해되시나요? 보통은 이 값이 0.34 틀어주면 빛이 주변으로 얘가 직진성을 가지면서 적당히 확장성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지금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인비저블 체크하면 여기 조명이 안 나오네요. 태양하고 똑같죠, 그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실까요?
그 다음 no decay. decay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감소. 빛이 쭉 직진하면서 감소를 하는데 no decay 그러면 뭐예요? 감소하지 않고 빛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빛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빛이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감소하지 않고 빛이 나아간 경우입니다. 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no decay. no decay는 꺼야 되겠죠. 아무래도 감소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림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더블 사이드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조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갑니다. 그럼 이 위쪽으로는 빛이 안 가요. 렌더링 어떤가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빛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는 안 올라가죠. 그죠? 더블 사이드가 무슨 뜻일까요? 사이드가 더블이란 얘기죠. 두 개란 얘기입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결국은 양면으로 이렇게 빛이 양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처럼 빛을 중간에다 놓고 그리고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선택하고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선택하고 지우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여기서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우시면 돼요. 그럼 함께 사라집니다. 자, 한번 지워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스피어 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하네요.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 스피어 라이트예요. 근데 옵션은 똑같아요. 인텐시티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인비저블, 노 디케이, 섀도우 항목은 똑같습니다.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생긴 조명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얘는 구슬 모양의 조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이죠. 자, 이렇게 벽 쪽에다 최대한 붙여가지고 클릭,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부분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전체 조명이 아니고 부분 조명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벽 부분에 벽 쪽에 이제 액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줄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한번 넣어줄 건데 자요. 여기서 딜리트가 안 들어가네. 뭐지? 자, 삭제를 좀 해봤습니다. 얘도 삭제하고요. 자, 다시 조명을 줄 건데 이렇게 줘보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조명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클릭합니다.
이제 띄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의 방향을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아래로 첫 번째 조명, 그 다음에 조명의 테두리, 이렇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 조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조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션을 보시면 인텐시티가 있네요. 밝기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단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별로 차이 없네요. 네. 2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밝아지겠죠? 네, 조금 밝아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보시면 콘앵글이 있고 푸논바 앵글이 있고 푸논바 팔로프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있습니다. 얘가 스포트라이트예요. 스포트라이트에서 빛이 이렇게 딱 내려가겠죠. 요걸 콘앵글이라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원형으로 내려가는 거죠. 뿔 모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빛이 가장 밝은 부분을 콘앵글이라고 하고, 모든 조명은 어떻게 돼요? 이게 칼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빗면에서부터도 이렇게 살짝 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빛이 사라진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이 범위를 푸논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푸논바 앵글이라고 하고, 이 푸논바 앵글에 따라서 제가 0으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또렷하게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게 돼요. 푸논바 앵글이 넓다면은 얘가 부드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조명 자체가 부드럽게 떨어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팔로프요. 여기 보시면 푸논바 팔로프라고 해서 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스무스 큐브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라지겠군요. 이렇게 사라지는 방향이 이제 조금 더 적당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통은 그냥 라이너로 두시면 되겠고, 자, 이 값이 작으면 되겠고, 그 다음 디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케이가 감소란 뜻이에요. 감소하는데 노 디케이 그러면 감소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많이 밝게 내려와요. 이렇게 빛이 감소하지 않으니까 많이 밝게 나옵니다. 인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감소되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빛이 감소되는 걸 인버스라고 해요. 그 다음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스퀘어가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제곱해서 1만큼 가면 2가 감소되고 2만큼 가면 4가 감소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통 인버스 스퀘어를 놓게 되고요. 인버스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는 4제곱이란 뜻이네요. 더 빨리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제대로 보고 싶어요. 그럼 인버스로 바꿔 놓으시면 빛 조명이 더 이렇게 멀리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면서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요 위에 보시면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해요. 그죠? IES 라이트 일루미네이션 엔지니어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조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명의 특징을 적어놓은 파일을 함께 배포를 해요. 그걸 IES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 효과를 주는 것, 그게 IES 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오스람 아시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면 IES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IES 파일을 불러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제가 파일을 불러와 보죠. 공유 폴더에 스케치업에 여기 있네요. IES 파일 쭉 보이시죠? 얘네들이 IES 파일들입니다. 폴더로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스케치업에 IES 파일 이렇게 생겼습니다. 19번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22번, 22번이나 21번도 그렇고 제가 19번 조명을 좀 써보도록 하죠. 선택하고 19번 조명을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에 조명의 위치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이 달리겠죠. 자, IES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없어요. 자, 조명의 밝기나 이런 게 전혀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IES 파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요. 어떤가요? 비슷하게 조명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그죠? 요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이렇게 돌려놓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봤던 제가 19번 조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서 써보시는데 제가 공유해 놨습니다. 스케치업 실습 자료에 IES 파일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IES 파일.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이 IES 파일들은 주로 엔지니어들이 주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조명 효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 또 보시죠.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는 옴니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옴니라이트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여기는 스피어라이트하고 비슷해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광원이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점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생겼고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점으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광원이라고 해요. 화면상엔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옵션을 찍어 놓고 렌더링을 해 보시죠. 화면 보이시죠? 이게 점광원입니다. 저기 옴니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하실 때 여기 옵션 단위에 보시면 DK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인버스로 바꿔놓고 해보세요. 그래야 이렇게 제대로 된 조명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돔라이트도 똑같아요. 돔라이트는 언제 쓰냐면 선라이트를 대신해서 사용할 때 돔라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나 투시도에서 선라이트 대신에 사용할 조명, 그게 돔라이트예요. 그래서 돔라이트에 보시면 인텐시티가 그래서 1로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상은 구슬 모양이고, 인피니티 돔, 무한돔이죠. 무한돔? 별로 써본 적은 없는데, 자, 뭐 특별히 밝기가 밝아지진 않죠. 자, 무한돔은 안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한 다음 제가 조명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로테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림자에 만들어지는 방향 이해되시나요? 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돌려서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선라이트, 태양이 이쪽에 있고 그림자가 이쪽에 있고, 즉 유즈 트랜스폼을 누르고 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도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거 하나, 그게 뭐였을까요? 자,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컨버트 투 메시 오브젝트. 메시라이트죠? 메시라이트. 역시 여기에 메시라이트가 나옵니다. 메시라이트의 밝기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조명을 사용하는 거죠.